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기쁨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이기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 없을까요? 회식 문화도 그렇고 명절 청례도 그렇고요.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긴 해요. 1인 문화도 증가하고 있고, 뭐, 1인,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혼밥족 등, 혼자 하는, 이 컨텐츠도 늘어나고 있는데, 네, 15,000원 감사합니다. 사실, 좀,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 아직까지 혼자 산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낫고요. 결혼을 할 사람은 결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 안 한 사람 무시해서도 안 되고, 결혼 안 했다고 해서 결혼을 한 사람의 삶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게,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을 굉장히 좀 약간 좀 나쁘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 나쁘게 보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혼자 산다 하면 여자도 안 만나고 청승스럽게 그게 뭐냐? 호레비 냄새나게. 독거노인처럼. 왜 그렇게 사냐? 약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례가 꾸준하게 있어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할 사람보다 결혼하지 못할 사람이 더 많아질 텐데.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1인 컨텐츠 늘어나잖아요. 1인 컨텐츠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 아니면 유튜브. 저 유튜브 지금 혼자 하잖아, 지금. 누구 게스트 있습니까? 물론 합방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튜브 혼자 합니다. 혼자 캠을 킨다거나 아니면 혼자 스마트폰 켜놓고 녹화를 떠가지고 영상을 만들거나. 맞아요. 특히 경상도권이 특히 심해요. 근데 서울은 서울이 그나마 그래도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서울이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건데 서울이 나아요. 근데 특히 집단 문화를 강요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 없는 곳이 맞습니다. 대구 경북이에요. 네. 대구 경북 옆 부산으로 내려오면 정말 심해집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수적인 곳이라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바뀌어요, 이게. 네.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약간 어르신들 입김이 이제 셉니다. 네, 어르신들 입김이. 아무튼 저도 없지 않아 약간 좀 그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특유의 집단 문화. 우리나라는 굉장히 집단을 중시하는 거예요. 함께, 가족, 아니면 그룹, 이런 문화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
인사 아싸 이렇게 하죠. 그 개인의 삶을 하는 사람들도 아싸죠, 여러분. 네, 집단 문화, 네, 공동체. 이 공동체 문화가 이 사회를 거의 이렇게 좀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고 있죠. 예. 왜냐, 이제 사람들이 안 뭉치거든요. 예, 사람들이 안 뭉쳐요. 옛날에 비해서. 뭉칠 수가 없죠. 뭐 에로나 때문에. 그럼에도 사람들 웃긴 게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떠들고 있는데 또 모여가지고 일을 저질러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뭔가 누군가를 같이 해야 뭔가 재밌다, 즐겁다. 할 거면 같이 하자. 약간 이런 문화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남아있어요. 예. 이상하게, 맞잖아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답답해하고, 무조건 누구랑 같이 뭐 모여가지고 뭐, 왁자지껄하게 해야 그게 진짜 노는 것 같고. 그게 뭔가 제대로 사는 것 같고.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 뭐 다른 나라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유의 이 집단 문화 때문에 이 집단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 없다. 뭐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항상 사람들하고 부대껴 있기 때문에 비교도 많이 해요. 부대껴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음, 전체주의적 사고. 뭐 일반하고 비슷한 건데, 예. 소수 의견을 무시하죠. 이 소수 의견이라는 건 뭐냐면 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특히 서울 같은 게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는 좀 문화가 그런 거예요. 뭐냐 다수가 하면 불법도 합법이 돼요. 우리나라는 다수가 막 윽박 지르면 정당화가 돼버립니다. 우리나라 이상하게 다수가 이걸 따르면 이유도 없이 따라야 된다는 약간 그런 좀 문화가 있어요. 난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매장을 당해요. 매장을 당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대세나 어떤 그런 흐름이 있으면 다 같이 뭔가 따라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 안 따라도 되잖아요. 안 따라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포퓰리즘 맞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뭐 지금 젊은 세대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는 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결혼 안 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세대와 보면 오히려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좀 많을 수 있는데 훨씬 아니지만 좀 많을 수 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까지 넓게 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혼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싹 다 결혼했습니다. 거진 결혼한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웬만해서는. 부모님 세대도 거의 대부분 결혼했어요. 우리 세대만 지금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 뒤에 세대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즉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지면 결혼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결혼을 적게 하는 사람 소수예요.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 대부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정치를 한다거나 국가의 어떤 권력을 쥐고 있다거나 어, 뭐 사기업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재벌 그룹들 녹층과 노천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장관 차관급 중에 노층과 노천이 있어요?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을 거예요.
네, 없을 거예요. 은하의 어떤 근간을 흔들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결혼했어요. 다. 거의 다 결혼했어. 이상하게, 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능력을 가지고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소외받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 그분들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회사도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회사도 이게 회사 다녀본 사람들은 아는데 결혼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직원이 있으면 A랑 B 직원이 있으면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을 더 대우해줘요. 진급도 더 빨리 시켜주고 회사에서 더 챙겨줘요. 알게 모르게. 사기업을 다녀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게 뭔지. 아니면 뭐 어디 직장 같은 데 들어가도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뽑아주려고 그래.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채용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시키거나 할 때. 아니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결혼했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그건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하고 결혼하고 결혼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거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회사에 지금 뭐 신입들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들은 결혼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회사에 들어오면 당연히 결혼한 사람이 소수가 되는 거예요.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회사 같은 데 가더라도 막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이가 한 30대 한 초반 넘어가면 그 자네는 뭐 아직 결혼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회사 다니면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받아요, 여러분. 나이가 좀 30대 한 초반 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 후반 한 계란 한 판 될 때 물어봅니다. 그 자네는 뭐 결혼 전제 사귀는 뭐 남자친구 같은 거 없나? 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회사 같은 데 가면 이거 은근슬쩍 물어봐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스트레스야. 잊을만한 물어봐요. 만약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당당하게 저는 뭐 결혼 생각 없고요. 뭐 그냥 혼자 살 겁니다. 그냥 저는 뭐 어차피 저 같은 사람 결혼할 사람도 없고 제가 뭐 누구를 지금 먹여 살리면 능력도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요즘에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괜히 막 능력도 안 되는데 결혼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응? 혼자 사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회사에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 안 나옵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대답 들어본 직장 상사분 있습니까? 아니 뭐 요즘에 뭐 1인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뭐 집값도 많이 비싸고 괜히 애 싸질렀다가 어? 각자 책임도 못 지는 상태 결혼했다가 괜히 서로가 상처만 주고 애한테 상처만 줄 바에 그냥 우리 혼자 사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거 불편한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상사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가도 안 가면 어떡하려고 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어? 뭐 지금 나이 때 결혼 안 하면 진짜 심각해져. 막 이렇게 걱정을 해요. 막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직원 더 심해 여러분. 남자 직원 이 정도면 여직원 더 심해. 여직원 아예 무슨 굉장히 하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 여직원들이 은근 이런 걸 무시 많이 받아요. 회사에서. 여자분들이 만약에 여자분 이런 거 성희롱 많이 당해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여자분들 공감하실 거야. 뭐냐면 여자가 한 30대 초반 중반인데 뭐 결혼 못했다 하면 자네 혹시 뭐 어디 뭐 애 못 낳고 뭐 그런 거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성희롱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얘기하는 직장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대놓고 뭐 막 남자 직원들 상사들이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결혼 안 하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한단 말이야. 여자분들이 그래서 결혼 안 하고 막 회사에 붙어 있으면 굉장히 본의 아니게 이런 눈초리 많이 받아요. 뭔가 문제 있는 것 마냥. 아니 결혼하고 안 하고 본인 선택 문제지 맞잖아요.
이거 성희롱이요, 여러분. 범죄입니다, 이거. 여자분도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신고하세요, 이거.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만만하게 대하려고 해요. 만만하게. 어차피 얘는 뭐 누가 뭐 크게 대시도 안 들어오고 나이를 찼으니까 어차피 뭐 혼기 끝났으니까 뭐 좀 만만하게 봐도 되겠구나 막. 오히려 더 치근덕거리고 막 그래.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참고 억울하지만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괜히 신고했다가 회사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고 없는 일로만 이제 처리할 것 같고. 여자분들 이런 고충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회사에서는 이걸 그냥 개인 유무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다녀본 회사 같은 경우에 약자가 돼요, 약자가. 그래서 아마 회사 다녀보신 분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남자 직원, 여자 직원 할 거 없이. 네. 보통 그런 괴롭힘을 하는 상사분들이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네. 막 치근대대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웃긴 게. 우리 결혼하신 분들 이런 걸 더 잘 괴롭혀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일단 딱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국 특유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물어보는 문화. 뭐,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뭐 정의 민족 뭐, 우리나라는 정의직 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생활 간섭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뭐 결혼도 사생활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 프라이버시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프라이버시 모르니까 오지랖 뿌리죠. 네. 회사에 한두 명씩은 있는, 한두 명씩은 꼭 있는 프로 오지랖퍼. 내 집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네. 아까 말씀드린 명제 청문회 그런 거잖아. 솔직히 친척들 물어볼 자격이 없어요. 난 엄밀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명절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친하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친했으면 다 아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안 그래요? 애초에 자주 보고 알고 지낼 것 같으면 이미 그 사이에 알고 지냈으니까 명절까지 와가지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보통 저러고 물어보는 사람이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절 아니면 솔직히 남이에요. 솔직히 명절날 보는 것도 남이야. 엄밀히 따지면 거의 남이랑 마찬가지. 왠지 아세요? 아버지 형제끼리 친한 거지 저희끼리 친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형제끼리 그냥 형제인 거지 사촌끼리 뭐 형제가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명절 아니면 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엄밀히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남이란 말이야, 남.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근데 뭐 좀 정이고 뭐 혈연지간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아버지 형제 사이고 뭐 엄마 자매 사이고 뭐 남매 사이고 이런 이유로 막 다 물어보잖아, 맞죠? 어. 그리고 웃긴 게 정말 아프게 물어보잖아. 보통 이제 친척들이 자기 자식들의 잘 된 거 얘기하면서 내 안 된 걸 꼬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 이번에 그 서울대 이번에 붙었다 아이가 이번에 아니면 뭐 우리 자식 이번에 공무원 시험 붙어가지고 다음 달에 들어간다. 어, 니네 아직도 공부한다며. 뭐 이런 식으로. 예, 약간 그 카운터 블로우 식으로. 예. 예, 정말 아프죠, 이게. 잘 된 걸 얘기하면서 일부러 나한테 약한 걸 까는 거예요. 예. 아주 뭔가 노리고 까는 것 같아. 일부러 물어보는, 그러니까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를 좀 골탕을 먹일까?
자존감을 가뜩이나 낮은 자존감을 아예 지하 안반수급으로 내려놓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더 얄밉죠, 맞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대부분 노리고 얘기하는 거 노리고. 노리고. 자기의 자식은 더 높이면서 이제 조카들 자존감은 낮추는 일종의 정신승리죠. 한번 하려고 하는 거죠. 참,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공무원 사회가 프로 오지라프의 끝판왕이라고 하잖아. 특히 지방직이 대들면 싸움이다. 명절날 싸움이 많은 게 그런 거예요. 명절날 경찰 비상근무인 거 알고 계십니까? 명절날은 여러분 경찰들 못 쉬어요. 명절날 경찰 쉬는 사람도 없습니다. 비번도 다 튀어나와야 돼. 왠지 아세요? 명절날 강력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명절날 밥상 없고 화투판 없고 멱살 잡고 주먹 다짐하고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좀 심한 경우에 칼부림도 많이 일어나요.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납니다. 명절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경대 있을 때도 명절은 비상근무였습니다. 그래서 방범 명절날 내내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장강이. 명절에 가면 맨날 방범 뛰어요. 방법 뛰고 이제 지구대 지원 나가요. 그때 화성의 봄당 지구대, 병정 지구대 지원 많이 나갔습니다. 바빠요, 경찰들. 내가 물어봤어요. 명절날은 못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못 쉰다고. 쉬는 날도 다 튀어나와서 일한다고. 그러면 언제 쉬냐 하니까 명절 다 끝나고 연휴 끝날 때 우리는 이제 그때 휴가 받아서 그때 이제 나눠 쉰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근무하면서 어떤 분은 이제 10년 동안 한 번도 명절에 쉬어본 적이 없대요. 오히려 나는 명절을 안 근데 그분은 역으로 얘기하는 게 차라리 명절을 안 쉬어서 다행이래. 왜냐하면 그 경찰분도 자기들도 이제 명절날 꼴 보기 싫은 친척들이 있다면서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고. 안 보니까 속 시원하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명절날 일하면 또 돈 더 주니까 근하게 일한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그분들도 그 나라에 녹을 드시지만 그분들도 칭찬날 명절날 이제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방직이 연기가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직이. 지방직이 오지랖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지방직이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장강이. 사모임이 많다고 들었어요. 사모임. 뭐냐면 퇴근 후에 뭐 서로 뭐 동호회식으로 끝나고 나서 또 모인다거나 주말에도 같이 모인다거나 사람 귀찮게 하는 게 많다고 들었어. 물론 장강이 조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후회 같은 거 있을걸요 아마? 분명히 있을걸? 특히 저렇게 고인물 시골같이 고인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이 지역 사람들만 또 뭉쳐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저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집요하게 물어보죠.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기 때문에 이 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넌 내 밥이야. 여기 떠날 수 없어. 나랑 친하게 지는 게 좋을 거야. 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사모임 발달해요. 왜냐? 어차피 이 사람 다 한 번 보면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등산도 있겠고 뭐 탁구도 있겠고요. 등산, 탁구, 뭐 축구, 족구 많습니다. 볼링도 있고 뭐 술 모임도 있어요. 술 모임도 있고 아니 낚시 모임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또 사모임의 또 이게 또 주체가 뭐냐 하면 보통 뭐 팀장 과장이거든요. 계장급. 만약 계장이 낚시를 좋아하면 낚싯대 사야 돼요. 계장이 캠핑을 좋아한다. 캠핑 사야 됩니다. 차박해야 돼요. SUV로 바꿔야 돼. SUV 바꿔가 뒤에 차박 설치해야 됩니다. 계장님이 볼링을 좋아한다. 그럼 볼링 치러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말이 동호회지만 일하는 거예요. 돈 내고 일하는 거죠. 왜냐 사모임은 또 돈 안 주거든요. 사모임은 또 급여에서 포함이 안 돼요. 근데 막상 가면 일하는 거예요. 일의 연장선이죠. 일의 연장선이에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가서 뭐 계장 이런 사람들 뭐 일할 것 같습니까? 텐트도 등산 가면 이제 먹을 것도 밑에 직원이 챙기고
음식 같은 것도 밑에 직원이 지금 운전도 밑에 직원이 다 하고 다 하죠. 그냥 일이죠 이게. 차라리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오늘 당직이었으면 오늘 당직에서 빠졌을 텐데 차라리 나 이럴 때 일 시켜주면 차라리 일하면 돈이나 되지. 이거는 뭐 돈 걷어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대로 쓰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받고 집에 가면 더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 정의라는 이유만으로 막 간섭하는 게 엄청 심하죠. 예. 정의라는 이유만으로 막 이런 얘기. 만약 장관님이 만약에 사례를 들자면, 어이 장관강 토요일 날 뭐하노? 예? 뭐 토요일 날 뭐 스케줄 있나? 뭐 하는 거 있나? 아니면 뭐 딱히 뭐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만. 그래? 잘 됐네. 그럼 시간 비워놔 토요일 날. 지금 몇 명하고 같이 어디 갈 데 있으니까. 자세한 거 내가 또 얘기할 테니까 일단 가는 걸로 알고 있겠네 하면서 장관님한테 의사도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면 뭐 자네 뭐 일 없지 혼자 사니까 뭐 집에 가서 뭐 하겠나 뭐 게임밖에 더 하겠나 뭐 시골에서 그러면 뭐 집에 있지 말고 토요일 날 저기 우리 저 새로운 직원 집들이하는데 같이 가자고 뭐 이렇게 특히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해요. 집들이 같은 것도 같이 가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 지방직 같은 경우에 누가 이사 오자 그 집들이도 해주고 뭐 도배도 해주고요.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도와달라 하면 남일 같지 않죠 장광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일 같지 않죠. 좀 소름 돋죠 제가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이거 아마 지방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엄청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예. 짜증이 날까 아마 지금 내가 사례를 얘기했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집단 문화, 전체주의적인 사고,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정문화. 이 정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이 정이 좀 요즘에는 좀 나쁜 식으로 인식이 되는 게 이 정이 딱 하면서 막 간섭을 많이 해요. 예. 간섭을 엄청 많이 해. 특히 막 그런 간섭 많이 해. 뭐 싫은 나라면 뭐 예를 들어서 장강이 만약에 뭐 결혼 안 한다 알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주말에 시간 비워놔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누구 뭐 결혼했다. 결혼한 사람 그다나 결혼한 사람은 집에 이제 저 애기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합당 그거네. 근데 결혼 안 한 사람 빼지를 못해요. 예. 라이프 플랜이 뭐세요? 결혼 안 한 사람 빼지를 못해. 아니 뭐 하는 것도 없잖아 자네. 뭐 지금 혼자서 뭐 하려고 시골 방구석에서 뭐 청승맞게. 그러고 그러지 말고 주말에 바람도 쐴 겸 내 말대로 하자고. 이런 경우 엄청 많다면 앞으로 많이 겪을 거예요 장관이. 지금 안 겪었으면 앞으로 많이 겪게 될 겁니다. 만약에 결혼한 사람들 죄송한데 저 회장님 저 그 와이프가 지금 곧 출산이 나가지고 저 그 산부인과 가봐야 됩니다. 아 그래? 아우 자네는 어쩔 수 없겠네. 그럼 자네는 빠지고. 결혼한 사람들은 이게 좀 빠질만한 수단이 되는데 솔로들은 빠질만한 수단이 안 되거든요. 예. 뭐 빼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장관이 빼기 힘들 거야. 아마 뭐 어디 뭐 일 있다고 얘기하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 예. 이런 거 보면 특히 이게 정말 싫어요. 정이라는 거 이용하는 거잖아. 맞죠? 정이라는 거를. 정을 간섭하라고 만든 게 아닌데 이거를 이 직장 상사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의사도 묻지도 않고 강제로 시키는 거 없어야 됩니다. 예. 아직 우리나라는 바뀌어야 될 게 많습니다. 뭐 1인 가구 늘어나네 어, 결혼 안 하는 사람 늘어나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정권에 쥐고 있고 높은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결혼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러나야 돼요. 좀 시간이 많이 변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변해야만 이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문화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된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주가 돼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사회 지주가 돼야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